나 혼자 산다에서 먹방으로 유명한 배우 이장호 씨가 카레 전문점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9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현역 시절 연봉 237억을 받던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한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스타도 지난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효리 씨의 남편이자 가수 이상순 씨도 제주도에서 카페를 한번 열었었죠. 1년 10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롤 레전드로 유명한 페이커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도 장사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얼굴과 이름을 내걸고 음식점을 시작하더라도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되거나 건물과 환경에서는 연예인도 고전을 연치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연예계에서도 인기가 좋고 나 혼자 산다에서 먹방으로 유명한 배우 이장호 씨가 지난해 12월에 서울 강동구에 카레 전문점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9개월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본업이 배우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도 잘 만든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식당 창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매장 운영이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평소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던 정준하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도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음식점 지금 몇 개 하지? 5개. 다섯. 하는 매니아층만 갖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조금 해야지. 이게 너무 장사꾼 마인드고 뭐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픈하고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맛이 변하니까. 근데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시스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봐도 맛 없다. 댓글 들어오는 거 보면 얘 변했다. 이거는 진짜. 너 이 새끼 연예인이라고 장사 막 한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바꿔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맛을 다시 잡은 거구나.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진 배우다 보니까 초반에 유명세 효과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뉴 구성이 단순하고 가격이나 맛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차마 1년도 못 버티고 9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비판이 양이 너무 작다였습니다. 실제 매장에 가서 음식이 푸짐할 걸로 예상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정작 음식을 시켜보니까 카레에 고기만 몇 점 올라와 있고 음식을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라는 리뷰가 허다했습니다. 이장호 씨가 레시피를 짰으니까 맛도 좀 특별하겠거니 하는 기대심으로 보통 방문을 하게 될 텐데 맛도 생각보다 너무 평범했다. 이러한 혹평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야구 스타도 폐업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현역 시절 연봉 237억을 받던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한 김병현 선수가 은퇴 이후에 햄버거집을 창업했었죠. 역시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이 또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김병현 선수는 꽤 오래 버텼습니다. 3년이나 버텼죠. 김병현 선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폐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손해액이 3년 동안 약 2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비쌌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배달 수수료가 워낙 비싸서 매출이 70% 정도 줄고 개인 사비로 적자를 계속해서 메꾸다가 결국에는 옆에 있던 와이프가 말리면서 폐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는 하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효리 씨의 남편이자 가수 이상순 씨도 22년 7월 달에 제주도에서 카페를 한번 열었었죠. SNS에 발열도 타고 뉴스에 기사화되면서 사람들이 몰렸던 카페였습니다. 결국 2년도 안 돼서 1년 10개월 만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카페를 찾아가면 이상순 씨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이효리 씨가 인증샷을 찍어준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줄이 100m 넘게 설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겠죠. 배우 이종석 씨의 경우에도 신사동에 브런치 카페를 폐업을 했었고 가수 하하 씨의 경우에도 김종국 씨와 같이 고깃집을 동업했었죠. 하하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명동에는 개미 한 마리 없었다. 월세를 다 부담하면서 버틴 거였다. 결국에는 하하 씨도 직영점은 모두 정리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잖아요. 자, 이렇게 유명 방송인 들 중에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연예인들이 꽤 있죠.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져 있고 요식업은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보다 쉽게 요식업에 뛰어들지만 결국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버티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입소문을 타더라도 결국 본질, 맛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에 손을 대는 걸까요? 인기가 언제 시들지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노후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식당과 같은 자영업입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돈은 벌어서 자본은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고난이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도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영업 쉽지 않잖아요. 경쟁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물가, 재료비, 인건비도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초반에 유명세를 잘 타서 잘 되는 매장이 있다고 하면 매장을 또 확장하게 됩니다. 매장 확장을 하면 인력 관리부터 해서 시스템 관리가 정말 쉽지 않아집니다. 결국 식당도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나 얼굴이 알려진 진짜 유명한 방송인들조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태라면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지난해만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수준인 겁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 경제학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가 550만 명으로 줄었다고는 했지만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무한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불공정 거래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손을 보는 것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라 어떻게 뾰족한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롤 레전드로 유명한 페이커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페이커님 정말 빠지는 게 없는 분이잖아요. 게임도 잘하고 똑똑하고 겸손하고 인성까지도 좋으시죠. 이런 고트 대상형님도 자영업을 하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자영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카테고리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매드컴퍼니도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과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내 매장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내 매장의 문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항상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